스타트업에서는 그 구조화라는 걸 기대하기는 좀 이르죠. 너무 결과만 강조한 거죠.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고요. 굳이 OKR이라고 하지 마셔라. 안녕하세요. 조은주입니다. 오늘은 황성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뭐 쉽게 얘기해서 30년 차 된 글로벌 인사쟁이라고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IT 기업들, 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기술 기업들에서 주로 인사를 해왔고요. 지금은 퀀텀 인사이트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퀀텀 인사이트까지 만드셨는데 이건 어떻게 네. 만들게 되셨나요? 네, 제가 사실은 그 한 5년 정도 전에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됐었는데 카카오 인사총괄 업무를 하면서 내가 그 좀 더 넓은 곳에서 경험한 것들, 뭐 구글 본사라든가 그 전에 야후에도 있었고요. 이런 기술 기업에서 학습한 것들, 또 배운 것들을 나눠드릴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고 스타트업 분들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네. 소개로 만나기도 하고 어떤 강연 자리에서 만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맺어진 인연들과 좀 더 그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없을까 이런 요구도 많이 있었고 한 40-50개 정도 되는 어떤 자문을 하는 그런 관계가 이어져서 지금 스타트업들 위주로 인사 또는 조직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퀀텀 인사이트만의 어떤 강점이나 차별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제 경험이겠죠. 아무래도 제가 뭐 아무래도 기술 기업들에 좀 있었고 또 작은 기업부터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까지 그 다음에 구글이라는 정말 큰 회사까지 있었던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을 이론적이지 않게 좀 실무적으로 전달을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이 좀 강점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인사 쪽이라는 영역이 현업에 있거나 아니면 컨설팅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컨설팅보다는 좀 자문이라는 용어를 좀 쓰고 있습니다. 자문과 컨설팅의 차이점은 네. 일반적으로 컨설팅이라 그러면 프로젝트 단위로 운영이 되죠. 그래서 네. 우리 회사의 평가 제도를 짜주세요. 그러면 컨설팅 회사에 있는 컨설턴트가 그 회사 파악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뒤에 뭐 변화 관리까지 하고 또 빠지게 되는 스타트업에게는 맞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스타트업은 뭐 이론적이거나 제도적인 부분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이 별로 없네거든요.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표들하고 앉아서 같이 공부도 하고 제도를 필요하면 같이 그리고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교육도 같이 하고 또 고충도 들어주는 이 부분을 더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컨설팅과 유사하지만 네네. 좀 더 밀접한 관계를 맺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컨설팅보다는 자문이 훨씬 더 밀접하고 좀 더 뭔가 그렇죠. 동반자 같은 느낌이 네,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스타트업 인사 관련 컨설팅을 지금 하시고 계신데 자문을 하시고 네, 계신데 도대체 좀 잘 구조화된 회사란 어떤 회사를 말하는 걸까요? 근데 사실 스타트업에서는 그 구조화라는 걸 기대하기는 좀 이르죠. 오히려 구조화가 되면 발목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화보다는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좀 유연성에 좀 더 강조를 둬야 되고 너무 제도적인 측면보다는 또 철학, 또 그 회사만의 일하는 방식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만의 조직 철학은 무엇인가라는 쪽에 조금 더 방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계획을 세우고 중간 점검하고 팔로우업하고 체크하는 이 단계가 아주 기본인데 네. 그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저는 결국은 이 탄탄한 조직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행하는 방법들을 따라하기보다는 네. 우리만의 일하는 방식과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스타트업 기업들도 정말 인사 조직 관리에 고민 많이 있어요. 네. 네, 그 OKR에 대해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이 OKR의 핵심은 무엇인지 어떤 게 좀 중요한지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 형태로만 본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KPI나 MBO나 OKR이나 크게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OKR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브젝티브와 키 리절트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키 리절트라는 것은 사실은 결과이기 때문에 과거로 따지면 KPI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은 결과를 얘기하는 거기 네. 때문에. 근데 그 KPI에서 잘못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너무 결과만 강조한 거죠. 너무 결과물을 강조하고 이 결과가 보상하고 직결되게 만들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우리가 의도했던 100%를 달성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면 100%를 달성하지 못한 개인과 조직은 페널티를 받게 되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목표를 높게 잡으면 높게 잡을수록 나한테 불리해질 수밖에 없죠. 달성률이 낮아지니까.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목표를 낮게 잡는 것에 이제 치중하게 되는 그게 KPI의 가장 큰 한계점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KPI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에
초점을 두었던 것이 이제 OKR이고 핵심은 그거죠. 사람들에게 너무 결과만 강조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꿈을 꾸게 해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그냥 내 일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내 상위 조직의 목표는 뭐지? 존재 목적은 뭐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뭐 할 거지? 얼마만큼 잘할 거지를 생각하게 하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생각하게 하는 게 OKR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그리고 네. 실패에 도전하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OKR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100%를 달성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당연히 어느 조직이든 100을 하면 당연히 좋겠죠. 네네. 그렇지만 조직에서 괜찮아 70% 내지 80%만 해도 괜찮아. 그게 뭐냐면 새로운 도전과 실패에 대한 비용이죠. 네. 그거를 기꺼이 회사가 지불하겠다는 의지 표명인 거죠. 그러면 모든 조직이 80%만 달성했을 때는 당연히 100% 하는 것보다 안 좋겠죠, 결과적으로. 네. 그렇지만 이런 조직이 믿고 있는 철학은 뭐냐면 이 20%, 30%에서 실패를 하면서 계속 우리가 레슨이 생긴 것, 이것이 언젠가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성공을 해서 10배, 20배, 100배의 성과를 오히려 낸다는 거를 믿는 거죠. 극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네. 그리고 일부 영역은 뭐 70%, 80%밖에 성장을 못 하겠지만 네. 어떤 영역에서는 또 이게 막 1000%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구글은 경험을 여러 가지에서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Gmail이라든가 스트리트뷰라든가 이런 데서는 증명이 되기도 했었고, 네네. 그거를 제도적으로는 20% 프로젝트라는 것으로 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내가 맡고 있지 않은 영역에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조직적인 여유를 주는 것이 OKR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혁신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OKR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그 OKR은 많이 적용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인 건가요? 어떤가요? 특히 스타트업에서 많이 적용이 되고 있죠. 사실 OKR이라는 네. 게 하드웨어 쪽에 있는 업종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이 조금 더 잘 맞을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스타트업들이 좀 더 적용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너무 구글처럼 하려고 하지 말고 네. 그 컨셉과 철학을 잘 배워서 우리 조직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즈해서 쓰시도록 권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용어조차도 네. 굳이 OKR이라고 하지 마셔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걸 OKR이라고 부르는 순간 사람의 기대 수준들이 다 구글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굳이 OKR이라고 부르기보다는 필요하면 회사의 이름을 섞어서 쓴다든가, 아니면 회사의 어떤 일하는 방식을 섞어서 쓴다든가,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시도록 좀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맞게끔 또 커스터마이징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물론이죠. 네. 구글이라는 회사가 다를 거거든요. 분명히 업종도 다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도 다르고 리더도 다른데, 그 회사 것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흉내내게 되면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OKR은 평가 제도가 아니라 목표 수립 도구거든요. 네, 그래서 네. 평가와는 또 다른 차원인데 이거를 평가 툴로 착각하고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고요. 물론 평가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평가 제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